샀다 팔았다. 이제 지쳤습니다. 32세 직장인이 퇴직연금 계좌를 통째로 바꿨습니다. 그동안 직접 골라서 투자하던 방식을 버리고 한 상품으로 옮겼습니다. 그 이유, 변한 게 하나 있습니다. 수익이 아닙니다. 불안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거 나랑 상관 있는 얘기 아닌가? 주식이 오를 때 못 사고, 내릴 때 손절하고, 다시 오르면 후회한 경험, 한 번쯤 겪어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개인 투자 실수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근 연금 시장 전체에서 조용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직접 투자에서 자동 투자로, 수익률 경쟁에서 변동성 관리로, 이 흐름이 왜 지금 등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의 퇴직연금과 어떤 접점이 있는지 오늘 차분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핵심입니다. 연금 투자 방식이 조용히 바뀌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 직장인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2세 직장인 양 씨입니다. 그동안 퇴직연금 계좌에서 테마형 ETF를 자주 바꿔가며 투자했습니다. AI 관련 ETF, 반도체 ETF, 2차 전지 ETF, 인기 테마를 따라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기대와 달랐습니다. 매수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매도 타이밍도 놓쳤습니다. 손실이 조금씩 쌓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투자 방식을 바꿨습니다. 퇴직연금 자산 대부분을 타깃 데이트 펀드 TDF로 옮겼습니다. 이후 가장 먼저 달라진 점은 수익률이 아니었습니다. 수익률 등락폭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완만하지만 꾸준히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례가 최근 연금 시장에서 자주 들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팬데믹 이후 급등, 금리 인상 이후 조정, AI와 기술주 중심의 빠른 등락. 이 환경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단기 수익보다 변동성 관리입니다. 특히 퇴직연금에서 이 생각은 더 중요합니다. 퇴직연금은 보통 10년에서 30년을 바라보는 장기 투자입니다. 단기 수익률보다 지속 가능한 복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TDF가 다시 주목받고 있는 것입니다. TDF는 타깃 데이트 펀드의 약자입니다. 구조는 이렇습니다. 투자자가 본인의 은퇴 시점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2050년에 은퇴할 계획이라면 TDF 2050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펀드가 알아서 주식과 채권 비중을 조절합니다. 은퇴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을 때는 주식 비중을 높입니다. 수익을 추구합니다.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채권 비중을 늘립니다. 변동성을 낮춥니다. 그래서 TDF에는 자율주행 연금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투자자가 매번 판단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자산 배분이 조정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문가들이 반드시 확인하라고 강조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샤프 비율입니다. 조금 낯선 단어지만 의미는 간단합니다. 위험 대비 수익입니다. 같은 수익이라도 얼마나 안정적으로 얻었느냐를 보는 지표입니다. 수치가 높을수록 변동성 대비 효율적인 성과를 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상품이 1년에 20% 올랐습니다. 그런데 다음 해에 50% 떨어졌습니다. 또 다른 상품은 매년 6%에서 7%씩 올랐습니다. 큰 상승은 없습니다. 하지만 큰 하락도 없습니다. 장기 투자에서는 두 번째 상품이 더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복리 효과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하락이 크면 회복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연금처럼 긴 투자에서는 수익률의 크기보다 얼마나 흔들리지 않고 유지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 지점입니다. 샤프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 상품이 흔들림 대비 효율적으로 움직였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핵심입니다. TDF는 자동으로 자산 배분이 바뀌는 구조이며 중요한 건 수익률이 아니라 샤프 비율입니다. 실제 숫자로 이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자산운용의 한국형 TDF 2050입니다. 2019년 설정 이후 연안산 수익률은 13.2%입니다. 같은 기간
S&P 500은 20.0%, 코스피는 16.5%입니다. 수익률만 보면 TDF가 낮습니다. 하지만 변동성을 함께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TDF의 연환산 변동성은 12.6%입니다. S&P 500은 19.4%, 코스피는 21.7%, 절반 수준입니다. 그래서 샤프 비율을 계산하면 달라집니다. 이 TDF의 샤프 비율은 1.04, S&P 500은 1.03, 코스피는 0.76, 이 지점입니다. 수익률 경쟁에서는 뒤지지만 위험 대비 효율에서는 가장 높습니다. 운용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장기 투자에서는 높은 수익률보다 변동성을 관리하며 복리 효과를 꾸준히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연금 계좌에서 샤프 비율이 높은 상품을 고르는 기준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TDF 안에서도 전략이 갈립니다. 바로 빈티지 선택입니다. TDF에는 숫자가 붙습니다. 2045, 2050, 2055, 2060. 이 숫자는 은퇴 시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실제 은퇴 시점보다 더 먼 빈티지를 선택하는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참 묘합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클수록 주식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060 TDF는 주식 비중이 약 80% 수준입니다. 2050 TDF보다 더 공격적인 구조입니다. 실제 은퇴가 2050년인데 2060 TDF를 선택하면 더 높은 주식 비중으로 수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전략을 고빈티지 전략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펀드 가이드에 따르면 국내 판매 중인 2045년 빈티지 TDF의 최근 1년 평균 수익률은 19.05%였습니다. 2055년 빈티지는 20.66%를 기록했습니다. 숫자가 높아질수록 수익률도 함께 높아지는 흐름입니다. 개별 상품 중에는 1년간 27%를 넘긴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TDF가 단순히 안전한 상품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도구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처음 듣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퇴직연금 계좌에는 규제가 있습니다. 30% 룰이라고 합니다. 전체 자산의 30% 이상을 채권 같은 안전자산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형 ETF로만 계좌를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적격 TDF입니다. 이 상품은 위험자산 비중이 80% 이하이면 안전자산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계좌에 100% 편입이 가능합니다. 이걸 활용하면 이런 전략이 나옵니다. 계좌의 70%를 주식형 ETF로 채우고 나머지 30%를 고빈티지 TDF로 채웁니다. 그러면 실질 주식 비중이 90%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30% 룰이라는 규제 안에서 사실상 공격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구조입니다. 이게 참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제도를 어기는 게 아닙니다. 제도 안에서 전략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핵심입니다. TDF는 안정형 상품이지만 전략에 따라 공격적 구성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의 진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아닙니다. TDF가 좋냐 나쁘냐, 고빈티지가 유리하냐 아니냐, 이게 이 뉴스의 핵심이 아닙니다. 모두가 놓친 진짜 포인트가 있습니다. 투자 방식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연금 투자는 이랬습니다. 직접 ETF를 고르고 테마를 파악하고 타이밍을 잡는 방식이었습니다. 높은 수익을 목표로 계좌를 직접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방식에는 결정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인간이 직접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오를 것 같을 때 삽니다. 내릴 것 같을 때 팝니다. 그런데 오를 것 같다는 판단은 이미 올랐을 때 나옵니다. 내릴 것 같다는 판단도 이미 내렸을 때 나옵니다. 그래서 타이밍 투자가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것입니다. 이 지점입니다. 연금처럼 10년 이상의 장기 자산은 타이밍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생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동 자산 배분, 장기 복리, 변동성 관리,
이 구조를 기반으로 한 투자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담은 대표 상품이 TDF입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연금은 언젠가는 써야 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 돈은 쌓이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30년, 20년, 10년, 은퇴까지 남은 시간입니다. 그 시간 안에 계좌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락장에서 포기하지 않는 것, 큰 손실 없이 버텨내는 것, 이게 결국 더 높은 결과를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샤프 비율이라는 지표가 최근 연금 시장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입니다. 얼마 벌었느냐보다 얼마나 안정적으로 운용했느냐. 이 기준이 연금 시장의 평가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개별 사건이 아닙니다. 더 큰 흐름입니다. 투자 시장이 얼마 벌었나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나로 이동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이 흐름은 단순히 TDF 하나의 인기가 아닙니다. 연금 투자 전체의 철학이 바뀌고 있는 신호입니다. 인구가 고령화되고 연금 수익이 노후 생활에 직결되는 시대로 가면서 연금 자산을 더 조심스럽고 더 체계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핵심입니다. 이 뉴스는 펀드 상품 뉴스가 아닙니다. 연금 투자 철학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퇴직연금은 조금 특별한 돈입니다. 지금 당장 쓰는 돈이 아닙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써야 합니다. 그것도 직장에서 물러난 뒤 소득이 줄어드는 시점에 써야 합니다. 그래서 이 돈은 잃으면 다시 채우기 어렵습니다. 쌓이는 속도도 천천히고 쓸 수 있는 기회도 한 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크게 잃지 않는 것입니다. 크게 벌지 못해도 꾸준히 유지하면 복리는 작동합니다. 하지만 크게 잃으면 복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이 지점입니다. 변동성 관리가 수익률 경쟁보다 왜 더 중요한지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TDF는 그 방향을 제시하는 구조입니다. 자동으로 자산을 배분하고 자동으로 위험을 줄여나갑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같은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직접 투자를 선호하는 분도 있습니다. 공격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선택 자체를 옳다 그르다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흐름은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연금 시장에서 기준이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버느냐에서 어떻게 유지하느냐로. 그래서 오늘 질문 하나를 남겨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퇴직연금 계좌는 어떤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습니까? 직접 고른 상품이 담겨 있습니까? 아니면 자동으로 조정되는 구조입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어렵다면 한 번쯤 확인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자주 등장한 샤프 비율이라는 지표를 조금 더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숫자를 어떻게 읽고 어떤 기준으로 비교하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